밤 7시에 아이를 재운다고요? 한국 부모들에겐 너무 빠르다고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독일에선 아주 흔한 일입니다. 같은 인간인데 왜 나라마다 아이가 자는 시간은 이렇게 다를까요?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여겨온 아이 재우는 시간엔 사실 그 사회의 철학, 구조, 가치관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미국 세인트 조셉 대학교의 조디 민델 마인델 교수는 17개국의 2만 9천여 명이 유아를 대상으로 수면 실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은 단순하면서도 강렬했습니다. 아이의 수면 시간은 문화라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보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등 서구권 국가의 아이들은 평균적으로 저녁 7시 30분 전후에 잠자리에 듭니다. 심지어 일부 가정에서는 6시 30분부터 취침 루틴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한국, 일본, 홍콩, 대만, 중국 같은 동아시아권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 그리고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이집트 등의 아프리카 지역은 평균 수면 시작 시간이 밤 10시 이후입니다. 즉, 아이가 밤 10시에 자는 것이 비정상인 게 아니라 오히려 밤 7시에 재우는 서구 문화가 세계 기준에선 더 특이한 셈이죠. 2장 수면 루틴이 말해주는 문화 코드. 수면 시간만 다른 게 아닙니다. 잠들기 전 아이를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또한 문화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80% 이상의 부모가 아이를 재우기 전에 목욕을 시킵니다. 미국도 비슷합니다. 베드타임 베스는 하나의 문화적 신호죠. 목욕은 이제 잘 시간이야라고 몸과 마음 모두에게 알리는 신호입니다. 반면 인도에서는 이 비율이 13%에 불과하고 인도네시아에선 단 6%입니다. 왜냐하면 낮에도 자주 씻는 문화가 있어서 취침 전 목욕이 특별한 루틴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죠.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동권 국가에선 잠자기 전 기도가 일상입니다. 이슬람 문화권에선 마그립이나 이샤 기도와 연결되기도 하죠. 반면 호주는 6%, 영국도 10% 정도로 낮은 수치를 보입니다. 수면은 단순한 생리 현상이 아닙니다. 목욕, 기도, 자장가, 책 읽어주기 같은 활동 속엔 그 사회의 기후, 종교, 가족 구조, 교육 가치관까지 포함되어 있는 셈입니다. 3장 독립 vs 유대 수면에 담긴 철학. 그렇다면 왜 서구권은 그렇게 아이를 일찍 재우고 혼자 자게 할까요? 그 배경엔 독립이라는 철학이 있습니다. 오늘날 서구 육아의 표준은 아이를 저녁 7시에 혼자 자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수면은 단순한 휴식 시간이 아니라 자율성과 독립성을 훈련하는 시간으로 간주됩니다. 부모는 아이가 울어도 바로 반응하지 않고 스스로 진정하고 다시 잠들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이상적으로 여깁니다. 이른바 수면 훈련이죠.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펄버 메드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일정 시간 동안 아이의 울음에 반응하지 않고 점차적으로 반응 시간을 늦춰가는 방식입니다. 아이의 자기 진정 능력을 키운다는 점에서 독립성을 강조하는 서구 문화에 잘 들어맞습니다. 반대로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문화권에선 수면은 애착 형성의 시간입니다. 아이를 혼자 자게 하는 것보다는 가까운 접촉을 통해 부모와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집니다. 즉, 서구에선 혼자 자는 것이 좋은 수면, 아시아에선 함께 자는 것이 좋은 수면으로 여겨집니다. 4장 서구는 원래 아이를 혼자 재웠을까? 역사적 전환. 흥미롭게도 서구권도 예전엔 아이를 혼자 재우지 않았습니다. 18세기, 19세기까지만 해도 서양의 부모들은 아이를 품에 안고 함께 잠들었습니다. 당시엔 전기와 난방도 없었고 여유 있는 방도 없었기 때문에 함께 자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었죠. 실제로 19세기 이전의 유럽 육아서들은 아기를 몸에 품고 자라는 조언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왜 바뀌었을까요? 바로 산업혁명 이후입니다. 5장 산업혁명과 과학적 육아법의 탄생. 19세기 중반부터 산업화가 본격화되며 서구 사회에서는 새로운 가족 구조와 노동 환경이 나타납니다. 부모, 특히 아버지는 공장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일하고 어머니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형태의 성별 분업형 핵가족이 확립됩니다. 이때부터 육아는 더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바뀌죠. 여기서 등장한 것이 바로 과학적 육아법입니다. 이전까지는 구전되던 여성들의 경험 중심 육아가 주였지만 이제는 의사와 심리학자가 육아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수면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이는 혼자 자야 한다.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일어나야 한다. 울 때마다 안아주면 버릇이 나빠진다. 이런 조언은 의학적 권위로 포장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특히 1920-1950년대 미국에선 이런 방식이 강하게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곧 유럽, 오세아니아, 중산층 국가로 번지게 되죠.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부모의 퇴근 시간이 늦기 때문입니다. 평균 퇴근 시간이 7시에서 8시 사이인 경우가 많아 가족이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려면 자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좁은 주거 공간도 영향을 미칩니다. 방이 많지 않은 아파트 구조에서는 아이가 부모와 같은 공간에서 자는 것이 보통이고, 그렇다 보니 부모가 자기 전까지 아이도 함께 깨어 있게 됩니다. 셋째, 유대 중심의 양육 문화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오랜 시간 공동체적 가족 가치를 중시해왔으며 아이와 신체적 접촉을 통한 애착 형성이 자연스럽다고 여깁니다. 동남아 국가들도 비슷합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은 낮잠 시간이 길고 더운 날씨 때문에 밤에 활동량이 많습니다. 아프리카의 경우 여러 어른들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문화가 일반적입니다. 부모 외에도 조부모, 이모, 삼촌까지 다양한 가족 구성원이 아이와 시간을 보내며 수면 시간에 대한 명확한 규칙이 없는 경우도 흔합니다. 중남미는 늦은 밤 문화의 대표 지역입니다.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같은 국가에선 가족 전체의 생활 리듬이 늦습니다. 가족 간 대화나 식사도 늦은 시간에 이뤄지며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부모의 생활 패턴을 따르게 됩니다. 이처럼 이들 지역에선 수면을 독립적 행동이 아닌 가족 간 관계와 정서의 연장선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7장 오늘날 서구, 육아의 위기 7시에 재우는 법이 흔들린다. 하지만 서구에서도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7시에 아이를 재운다는 전통적인 루틴이 오늘날 모든 가정에서 가능한 방식은 아닙니다. 첫 번째 문제는 부모의 노동 시간입니다. 정시 퇴근이 어려워지고 재택근무, 야근, 교대 근무 등의 다양한 근무 형태가 증가하면서 아이를 일찍 재우는 루틴을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렵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디지털 환경입니다. 태블릿, 스마트폰, TV 등 스크린을 통해 아이들이 더 늦게까지 깨어 있게 되고, 특히 부모가 피곤할 때 전자기기는 손쉬운 돌봄 도구가 되곤 합니다. 세 번째는 가족 구조의 변화입니다.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하는 시간이 줄고 일과 양육을 병행해야 하는 싱글맘, 싱글데디의 증가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요인들은 수면 루틴의 붕괴를 가져왔습니다. 미국의 한 수면 전문 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대 들어 아이들의 평균 수면 시작 시간이 8시 30분에서 9시로 점차 늦어지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게다가 이제 많은 부모들은 아이를 혼자 재우는 것에 심리적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불안, 외로움, 야경증, 나이테라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들이 자꾸 부모와 함께 자길 원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서구에서도 이상적인 육아법으로 여겨졌던 수면 문화가 현실 앞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8장 아시아 중산층의 수면 교육 열풍. 흥미롭게도 이런 상황과 맞물려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의 일부 중산층 가정에선 오히려 서구식 수면 훈련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재우기, 울어도 바로 안아주지 않기, 혼자 자기 훈련, 이런 방식을 담은 수면 교육서, 유튜브 영상, 인스타그램 계정이 수년 전부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기적의 수면 루틴 같은 번역 서적, 슬립 코치라 불리는 전문가들의 온라인 강의, 그리고 육아 브이로그에서 보여지는 루틴 설정 장면들입니다. 이러한 콘텐츠는 부모들에게 통제 가능한 육아를 약속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먹이고 놀고 재우면 아이도 편하고 부모도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 첫 아이를 키우는 신생 부모들에게 시스템화된 육아는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갈등도 존재합니다. 어떤 부모는 이런 방식이 아이의 감정을 무시한다고 느끼고, 또 어떤 부모는 이걸 하지 않으면 좋은 부모가 아니다라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수면 교육은 단순한 루틴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정체성과 양육 철학을 시험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